이런 우화가 있죠. 어떤 애언자에게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 애언자가 말하기를 너는 그 동굴에 가면 엄청난 보물들이 많은데 네가 손에 들고 갈 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동굴에 가서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보물을 질질질질 끌고 나오려다가 시간을 놓쳐서 동굴에 갇혀 죽는 그런 욕심꾸러기 우화가 있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이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이라는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한한 소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무한한 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 소유는 개념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은 특정 시기나 특정 사회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소유와 점유는 그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사적 소유가 그렇겠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자, 봉건제나 노예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회죠. 그래서 노예와 토지 등 생산수단은 당연히 지배자가 최고 권력자가 관리하였겠지만 지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체의 재산이었다. 그렇죠. 영주가 관리했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막 팔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팔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농노는 다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재산이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건데 가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팔 수가 없죠. 이거는 저런 거가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은 예를 들어서 그 가문의 그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한 건데 자기가 만약에 그 가문의 장자라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종단이라 해요. 종단의 재산을 그 장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엥겔스는 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소비하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재산의 관념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재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안 생기는데 이제 먹고 남는 게 있으면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재산, 소유권의 관념이 생겼다. 그래서 이를 둘러싼 모권과 부권의 투쟁, 계급 간의 투쟁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는 그 연장의 여성 어머니가 먹고 남은 음식 그거를 관리를 했다. 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부권 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먹고 남은 음식 정도가 아니라 토지라든지 그죠?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가축이라든지 혹은 시장에 나가서 팔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 규모가 커지게 될 때, 즉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 상품으로 노동을 할 때 바로 이 노동 가족 바깥에서 가게 바깥에서 노동하는 남성들 이 부권이 바로 이 생산물에 관한 그 권리를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 다음에 계급 간 투쟁, 그렇죠. 생산 수단을 장악한 계급과 장악하지 못한 계급 간의 투쟁.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싼 경쟁은 결국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 수단에 대한 경쟁을 초래했다. 그렇죠. 잉여 생산물 쌀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쌀을 생산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에 관한 소유를 위한 경쟁을 초래했죠. 이러한 경쟁은 개인 간의 전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로 집단 간의
시족 간의, 부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달리 이런 그 공동체 사회에서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생산수단의 최종적인 지배권과 직접 사용권을 배분하고 그 일정 비율로 생산물을 분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에서는 그 생산수단의 최종적인 지배권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죠. 특히 그 공동체의 지배자, 토지에 관한 지배권은 공동체와 공동체 지배자, 왕이나 영주가 가지고 있다. 직접 사용하는 것,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 왕이나 귀족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죠. 그 구성원들, 농노들이 토지를 경작합니다. 그러면 그 경작한 생산물의 상당수는 지배자, 왕이나 귀족이 가져가고 그 일부가 농노가 가져간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은 그 토지를 자기가 신체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지배자들은 간접 점유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노동하는 피지배자들은 직접 점유를 하고 이와 같이 서로 분배하였다. 즉 공동체에서 개인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의 성원의 자격으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렇죠. 봉건제에서 영주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영주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어떤 토지를 갖는 것 그런 거는 그 영주들이 허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영주들이 무력으로 그 개인의 토지를 빼앗았겠죠. 아무도 없는 산속이 아닌 이상 사회 속에서는 오로지 공동체의 성원의 자격으로만 이 생산수단을 직접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공동체의 점유는 개인의 점유로서 나타났으며 개인의 점유는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였다. 다만 그 분배 비율은 신분적 애속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렇죠. 수확량의 다수를 지배계급이 가져가겠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나 공동체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 소유와 점유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유는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팔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폐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러면 인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생산수단은 그 개인이나 어떤 국가의 권력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인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립 기반인 생산수단을 팔거나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경우 공동체가 전면적 점유권을 지니지만 이러한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는 개인은 생산수단을 직접 점유한다. 맞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면 그 노예제 사회나 봉건전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종국적이고 전면적인 높은 수준의 점유권을 가지나 직접 점유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공장을 가동하거나 그 경작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직접 가동하는 건 개인. 따라서 공동체는 생산수단을 직접 점유할 뿐이다. 이처럼 생산수단의 경우에 양도와 폐기를 포함한 사적 소유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사회의 봉사해야 될 생산수단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폐기를 허용하는 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즉 순수한 생산수단에 대한 순수한 사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오로지 개인 자신만을 위해 지배하는 생산수단을 자유로이 팔 수 있으며 원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공사가 짓는 땅을 안 짓고 버릴 수가 있죠. 그냥 시골에서다 그냥 나는 버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시대에 쫓아가지 못해서 낙후된 산업이고 그거를 공장의 시설물을 다시 해체하는 데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오염물질이어가지고 그럼 버릴 수도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본가는 토지나 공장을 버리거나 파손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순수한 사적 소유 형태가 된다는 거죠. 반면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수단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나 공장을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에서의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수단의 경우에 자본주의의 소유권은 공동체적 소유권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현실적 지배의 유무에 관계없이 객체의 관념적 귀속 관계를 의미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직접 자기가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등기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관념적 소유관계, 관념적 소유를 인정하고, 구체적 특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정한 몇 가지 물권으로 추상화된 형태를 취하는 것. 즉 소유권의 내용을 이제 국가가 정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내용을, 소유권을 또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걸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면 뭐냐면 소유권, 뭐 전세권,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소유권 보호에 의하여 일반 제3자에 대해 절대적이다.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동체 사회에서는 직접 점유, 그죠? 직접 점유. 공동체의 소유권에서는 이 소유의 대상을 무한대로 넘기는, 무한대로 하는 것,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인데, 이거는 다음에 봅시다.